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공격적으로 종목을 노출을 시켜드렸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을 열심히 하시라고 노출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는 교육도 하시면서 또 공부도 하시면서 그 종목군들을 더 유심히 지켜보시는 그런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시기도 하는데, 일부 분들은 그냥 그저 종목만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교육을 위해서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실 수 있는 방법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맨 끝부분에는 여러분들께 오늘 공부하는 내용을 가지고 최근 시장에서 가장 접목시키기 좋은 그러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이 부분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들 종목으로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교육교재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수업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계속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첨삭지도도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벌써 23강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추세 분석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추세 분석도 뭐 다음 주 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벌써 캔들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추세 분석 공부를 했고요. 중간에 또 간단하게 기술적 분석의 총괄과 기본적 분석의 총괄,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수구까지 배웠기 때문에 다다음 주부터 해서 준비를 해드릴 뭐 패턴 분석을 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놓고 하신다면은 웬만한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마스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복습 자료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복습해 나가시죠. 자, 이평선을 이용한 분석 7가지가 있는데요. 어제 공부를 했었죠. 어제를 공부를 했던 뭐 이격도 분석은 다음 주에 복습을 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오늘 몇 가지 정도 우리가 복습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은 뭐 한 7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죠. 이평선의 지지선과 저항선의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평선 위에 있으면 당연히 지지선이 구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밑에 있으면, 이평선 밑에 있으면은 이 윗부분, 이 부분이 저항선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내용이겠고요. 그리고 저항선의 분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교육교재 다운 받으셔서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복습교재니까 우리가 좀 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그려드린 내용이 이런 거죠. 그래서 이평선이 있게 되면 추세선하고 뭐 거의 비슷한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평선이 있고 주가 부분이 올라서다 부딪히는 이러한 부분이 저항선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0일 이평에 부딪히는 저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락 추세. 윤정도는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갖고 나와봤는데, 하락 추세에 놓여진 상태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이 구간을 저항이다. 요 수업인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한 부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지지선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 주가 방어를 나타내는 현상, 조금 전 거와 마찬가지로 반대급부의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죠? 지지선이 형성돼 있고 주가가 그 지지선을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부딪히고 돌려지는 흐름. 그래서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지지선 구간, 지지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런 종목 뭐 가지고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부딪히진 않았지만은 이런 라인들이 우리가 지지선으로 형성이 되는 구간이다. 어떨 때 상승 구간일 때 특히 더 지지선으로 형성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할 텐데요. 방향성도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러한 내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자료 다운받으셔서 복습이잖아요. 그죠? 복습이니까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전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성 분석이다 뭐라고요?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에는 단기선이 중기선을, 단기선이 중기선을, 단기선이 중기선을 이렇게 해서 하향을 시켜 내려간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하락 추세, 그리고 방향성 역시 돌려질 때에는 단기선이 중기선을, 단기선이 중기선을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갔을 때 윗방향 상승 추세로 된다. 뭐 요 정도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자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배열도입니다. 배열도 부분도 뭐 사실은 쉽습니다. 그래서 배열도 부분은 읽어보시면은 뭐 어떻게 써 있어요? 특정 시점에서 주가와 이평선들이 수직적 배열 상태를 나타내는 부분을 말한다. 조금 전에 놓고 보신 종목의 이평선들 있죠?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혹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하락 추세는 어떻게 된다? 역배열. 상승 추세는 어떻게 된다? 정배열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 여기서도 이것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왜? 고급 전략 들어갔을 때, 자, 정배열입니다. 역배열입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배열과 역배열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교육교재 다운받으셔서 역시 놓고 보십시오. 왜? 복습이니까. 아시겠죠? 자, 역배열 그림으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시면요. 예전 자료들 다 끄집어내셔서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거 지금 또 설명드릴 수는 없죠. 자, 정배열은 어떻게 된다?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장기 이평선. 당연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배열이 나오면 박수치고 좋아해야죠. 내 종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실전 차트 역시 하나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LG상사 일봉이에요. 이 종목은 좀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자주 보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뭐 교육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역배열이라는 거는 이렇게 주가가 먼저 떨어져 내려갑니다. 떨어져 내려가면서 5일선을 타고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5일선 같이 흘러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이 20일선 깨고 내려간 이후에 20일선이 60일선, 120일선 또 깨고 내려가고요. 그 다음 60일선이 120일선 또 깨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장기 이평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 단기 이평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을 역배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중기 추세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한 3개월 정도 하락한 이후에 돌려졌어요. 그죠? 3개월 하락한 이후에 급격히 돌려졌습니다. 급격히 돌려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떤 실적 재료나 뭔가 나왔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구간에서 5일선이 20일선, 20일선이 60일선, 60일선이 120일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정배열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다시 이렇게 급락하지 않는 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일부 있겠죠. 그리고 가격 조정 일부 있더라도 이 추세 부분은 정배열 추세로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 어느 정도? 일단 뭐 최소 구간에서는 60일선이 완전히 돌려졌기 때문에 3개월. 그죠? 3개월째 올라간 거죠? 그러고 나서 120일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려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6개월 정도의 흐름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하실 부분은 이평선의 배열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배열과 역배열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 중에서 이평선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죠. 심화된 내용 분석하는 방법을 복습을 한 거고요. 그리고 어제 배운 이격도는 다음 주에 복습,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또 다른 내용은 내일 추가적으로 복습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너무 빠르게 진행했다고 해서 좀 서운하시거나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불TV에 오시면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교육방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교육 받으시고요. 저도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첨삭 지도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교재 꼭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육교재 다운받으시고 무료 방송 지금 첨삭 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어제 이격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평선의 심화적인 교육 부분을 추세 분석 내 이평선이죠. 심화 교육 부분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씩 혼돈스러워하세요. 지금 어떤 과정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지금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맨 처음 배운 게 뭡니까? 일본식 캔들을 배웠어요. 캔들.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다다음 주 정도에 뭐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다시 패턴 분석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배우게 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패턴 분석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지금은 뭘 하고 있느냐? 지금은 추세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 분석 중에서 이평선과 저항선, 지지선 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평선 다 끝났고, 저항선, 지지선도 맨 처음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지표들을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지표 분석 들어가야죠. 패턴 분석, 서형식 패턴 분석은 아마도 길게 해봐야 2주 정도면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추세란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추세란 뭐라고요? 한 번 형성되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거.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이게 추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의 종류, 추세 분석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 뭐뭐 배웠습니까, 지금? 지지선 처음에 배웠죠? 그죠? 저항선 배웠죠? 그리고 나서 추세선 배웠죠? 그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평선을 배우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지난 16강부터 해서 23강까지, 오늘까지도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부터는 무엇을 배우겠다고요?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섹시한 건데요, 이게. 이 갭이라는 부분이요, 또 사람 또 굉장히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갭 부분은 진짜 여러분들 어제 이격도만큼이나 중요하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배울 반전일과 되돌림, 이 구간에서는 통합적으로 우리가 복습을 조금 더 강하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세 분석에서는 이평선 배웠고요. 갭 부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교육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들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갭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갭은 무엇인가? 갭이란 무엇인가? 네? 갭.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이 또 막연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또 적어놔 봤는데 주가를 분석하는 도표에 나타나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날의 종가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에서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자료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이 갭이 생기는 이유, 갭이 뭡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이렇게. 그래서 이쪽의 캔들 몸통과 이쪽의 캔들 몸통이 발생됐을 때 여기 이 구간을 우리가 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갭이 몸통과 몸통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여기가 음봉이에요, 음봉. 양봉으로 칠게요. 죄송합니다. 양봉. 양봉이면은 시가가 여기고 종가가 여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쪽도 양봉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가가 여기예요. 그죠? 시가가 여기에 생성되고 종가가 여기서 생성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종가 여기 대비해서 이만큼의 갭이 발생된 이후에 캔들이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심화 교육에서 다시 해드릴 거예요. 지금의 갭의 부분에서는 아주 간단한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게 뭐다? 캔들의 몸통과 몸통, 눈에 보이는 갭, 이 부분을 배울 겁니다. 그럼 좀 쉽죠. 눈에 보이니까. 다만 이 갭이 발생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 위치만 잘 잡아내시면요. 어마어마한 종목들 잡아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흔히 얘기해서 셀트리온의 강세, 어마어마한 강세가 나왔잖아요. 그 누구도 예상 못한 강세. 그러한 부분. 시가총액이 뭐 4조, 5조짜리가 순식간에 수십 퍼센트의 주가 흐름이 나온 것처럼 이 갭상승이라는 부분, 또 혹은 갭하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꼭 끝까지 잘 시청하셔야 됩니다. 자, 갭 발생의 의미.
의미는 뭐라고요? 이 갭이 이렇게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혹은 여기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꾸 이거 하락만 보여드리네. 상승으로 보여드릴게요. 상승으로. 그럼 이렇게 나오려면 종가가 만약에 여기가 음봉이었어. 예? 음봉이었고 여기가 양봉이에요. 그러면 이 갭이 엄청난 겁니다. 음봉이면 종가가 여기인데 시가가 이만큼에서 출발한 거예요. 예? 요 갭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여기가 양봉일 경우에는 요 정도 갭이겠죠. 어찌됐건 이러한 갭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전일에 무엇인가에 재료가 있었다. 큰 재료가 있어서 위든 아래든 그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크게 등락이 나와서 시작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발생되는 공간. 근데 이 부분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재밌냐면요. 글로벌 시장에서 캔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실질 일본식 캔들을 쓰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일본이 완전하게 쓰고 있는 거죠. 미국식은 또 미국식 선 차트도 있고 또 미국식 막대 봄 차트도 있는데 거기에는 갭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 위주에서의 이제 그 갭을 놓고 보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특징적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고요.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이 갭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15% 상한가 하한가 부분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뭐 30%로 밀려 나간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형성된다 할지라도 뭐 넓어진다 할지라도 갭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강력한 추세가 형성될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 갭이 자연갭 같은 경우 뒤에 배우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돌파갭, 급진갭 뭐 이것도 이름은 의미가 없어요. 캔들 배울 때 우리 이름 안 외웠죠? 그래서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 저항과 지지 라인을 뚫고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 갭이 새로운 지지선과 저항선으로 작용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들으면 흥분하셔야 돼요. 네? 왜? 내 종목의 시세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리고 발생된 갭이 이렇게 갭이 발생됐어요. 이렇게 발생된 갭이 여기서 밀려 떨어져서 메꿔버렸어. 네? 그렇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혹은 올라가면서 메꿨다. 하락갭인데 올라가면서 메꿨다. 그것도 역시 그 갭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갭의 종류 바로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일단 실점 차트를 놓고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갭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갭의 종류죠. 종류 보시면은 보통 갭이 뭐냐? 보통 갭이 뭡니까? 추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소멸되는 갭입니다. 이거 뭐 실점 차트 놓고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분명하게 오늘 이렇게 상승으로 또 하락으로 그려드릴 뻔했는데 이왕이면 상승으로 이렇게 잡아드릴 때 이 갭이 의미 없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추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에서 그런 갭이 어느 갭인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돌파 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급진 갭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캔들 배울 때도 중요한 것만 배웠죠. 이거 뭐 별 3개로 칠까요, 그러면? 별 3개. 그리고 얘네들 별 2개 주면은 또 저기 할지 몰라니까 얘는 별 그냥 1개. 네? 이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시는데, 이해하실 때도 보통 갭이나 소멸 갭 같은 경우는 거의 큰 의미는 없고요. 돌파 갭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주요한 지지선을, 네? 지지를 막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음봉으로 푹 깨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개파라고 펑 치고 내려갔어요. 개파라고 그냥 펑. 그러면 지지 라인이 확 상승되고 있다. 개파라고 펑 치고 내려갔다는 건 뭐예요? 그 전날 엄청난 악재가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재료의 노출로 인식이 되려면 그 갭을 최소 일주일 이내, 5거래일 이내에 메꿔버려야 됩니다. 예? 무슨 얘기냐? 이게 지지 라인인데 이렇게 가다가 개파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을 최소 5거래일 이내에 메꿔야 되는데 못 메꿔버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예? 이 갭이 저항선으로 형성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음봉으로 밀려 떨어질 때보다 더 강력한 저항선. 근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막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10만 원에 계속 못 뚫고 올라가서 막혀버렸어. 그 막힌 구간을 그냥 양봉으로 쫙 뻗어간 게 아니라 그냥 갭으로 펑 치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저항이 뚫리고 올라갈 정도면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질 거고요. 재료도 굉장히 크겠죠. 근데 그게 노출되는 재료다, 소진되는 재료다라고 한다면 5거래일 이내에 그 갭을 메꿔버립니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추세가 유지가 되거나 그 갭 위에서 움직인다? 그럼 거기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 종목은 만약에 엄청난 강세가 띄어졌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아닌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추세는 굉장히 강하게 표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돌파 갭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그 밑에 급진갭을 또 한번 볼까요? 급진갭도 이게 별 3개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2개뿐이 못 그렸나요? 3개. 예? 어마어마해요. 왜? 돌파 갭이 빵 하고 나오면은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발만 동동동동동동동 굴릴 경우가 있어요. 예? 무조건적으로 또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은 그 돌파 갭이 나올 정도면 시세를 인정을 해주고 또 수급도 봐주고 또 재료도 봐주고 우리가 배운 이평선, 뭐 지지선, 뭐 또 기본적 분석에 의한 펀더멘탈 다 봐주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눈으로 본 주가보다 올라가 있으니까 편입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뭐가 나오냐? 급진갭이 또 나와요. 급등을 갭 상승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원래 저항선을 뚫고 갔는데 그 위에다가 또 갭이 또 나와버려. 야, 이거 과열인가? 과열이기도 하죠. 다만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차트 좀 이따 보여드리면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2개만 이해를 하시면 내가 단기 매매를 잘 못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대형주에서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셀트리온은 뭐 급등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만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뭐 4조 원대에서 그냥 7조 원대까지 그냥 숭숭숭숭숭 가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한 갭 부분을 이용해서도 전략을 꾸려나가실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멸갭의 경우는 추세가 이렇게 진행되고 윗방향이나 아랫방향이나 추세가 진행되다가 뭐 개파락 나올 수 있고 갭상승 나올 수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 마지막 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소멸한다. 이 추세가 소멸하고 꺾여진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저 이제 소멸갭이 형성되는 구간은 대략적으로 어느 구간이냐면 상승 추세가 이렇게 나오다가 말 그대로 발만 동동동동동동동 굴르다가 돌파갭 못 들어가고 급진갭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너 이거 뭐 아니야 이거 해가지고 막 공매도 때리는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매도 야 너 죽어봐. 근데 추세가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수요 커버링이 나와서 다시 한번 치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조그만 갭이 하나 또 나오겠죠. 그리고 혹은 뒤늦게 쫓아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런 분들이 또 이거 뭐지 하고 쑥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발생되는 갭이 마지막 갭이 되는데 얼마 더 못 가고 자연적으로 갭을 메꾸든가 혹은 개파락으로 갭을 또 메꿔버리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소멸갭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고점에서 그것을 잡아내고 인식을 해서 잡아내면 좋겠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 2가지만 공략을 하더라도 나머지 우리가 배운 자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수익 창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 어려우십니까?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교재 지금도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교육교재 빨리 다운 받으십시오. 다운 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 지금 첨삭 지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저도 숨이 찹니다. 저도 실전 차트 보여드리면은 더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전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드리면은요, 제밥에 관심이 더 많으세요. 교육보다, 저 종목 내가 어떻게 사야 되는데, 하락 종목 보여드리면 막 속상해 하시고, 상승 종목 보여드리면 또, 저 종목 어떻게 사지? 공부 안 하시고. 그래서 앞부분에 이론적으로 자꾸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잘 쫓아오셔야 됩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 실전 종목들 나온다. 아시겠죠? 자, 화면 통해서 방금 설명드린 그 갭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갭입니다. 보통 갭이에요, 보통 갭. 보통 갭이라는 건 뭐냐면 갭이 나왔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냥 뭐 이런 그냥 일반 추세에서 나오는 갭들이 있어요. 응? 만약에 여기서 갭이 나왔다? 뭐 의미가 없어요. 뭐 예? 특별하게 의미 없는 구간에서 나오는 갭을 우리는 보통 갭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발생이 되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막 거래량이 죽어 있어요. 예? 횡보하고 있거나 막 하락 추세에 거래량이 막 죽어 있는데 조그만 재료를 가지고도 이거 재료인가 해가지고 이제 조금 떠서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재료 노출 인식과 함께 제자리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의미가 없고 의미가 부여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여기가 저항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낮긴 합니다만 연결선상에서 이게 저항선이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양봉으로 뚫는 게 아니고 양봉으로 못 뚫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우리가 갭 통고하잖아요. 갭으로 뚫는다는 건요. 이 거래가 밑에서부터 흔들어서 막 밑에서 잡은 것도 아니고 장중에 막 잡아낸 것도 아니고 갭 상승이. 네? 물론 이런 경우에 소형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점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점상한가,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그냥 상한가에 다 몰려있는 점상이라는 게 나오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5거래일 이내에 메꿔지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저항선을 그렇게 뚫고 갈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재료가 되고 일단 그렇게 발생되면은 5거래일 이내에 밀려 떨어진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네? 구렁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큰일 나잖아요. 이런 경우 발견하기도 힘들어. 발견하기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쫓아가야 됩니다. 네?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면 무리가 되겠지만은 윤정두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만 대응을 하고 쫓아가시면 돼요. 그 뒷부분에 또 실전 차트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급진갭이라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도 못 잡아서 발만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게 또 갭이 또 나와버려. 네? 그만큼 추세가 세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해서 급격하게 올라서는데 이 급진갭이 발생됐을 때 야 이것은 단기 과열 아니냐? 과열일 수 있습니다. 과열이어가지고 여기서 기간 조정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일부 가격 조정이 일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위에가 되겠죠. 급진갭이 발생된 상태니까. 그죠? 일부 이렇게 기간 조정 일부 나올 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갭을 메꾸진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이 엄청난 시세는 단기적으로 가파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급진 갭의 위치가 해석에 따라서는 다양합니다. 무슨 해석이 있냐면 거의 뭐 소멸 갭의 위치가 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건 절대 이 급진 갭은 소멸 갭이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벌써 이상 신호가 나오죠. 네? 아시겠죠? 그럼 저기서 급진 갭은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위치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갭이 됩니다. 이것은 교과서적인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전체적인 목표 주가의 절반 정도 라인으로 설정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바닥이 됐건 뭐 저항선 라인이 됐건 이 저항선을 뚫고 어디까지 상승할까라고 했을 때 한 차례 나온 이 급진갭의 범위만큼은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이 된다. 염두를 해두십시오. 아시겠죠? 그 부분이 제가 강조드릴 수 있는 실전의 비법 중에 하나다. 겁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급진갭이 나오면 이 발견하기도 힘들다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서 아까 섬골 반점이다.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렸잖아요. 왜? 소멸갭하고 사실상 거의 의미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섬골 반점이라는 게 뭐냐면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일랜드 갭이라고 우리가 흔히 또 표현을 하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갭이 발생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급진갭 이후에 뭐 쇼커벌링이 들어온다든가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추가 매수. 근데 추가 매수 들어올 때 뭡니까? 재료가 재탕, 삼탕이 되죠. 계속 나온 재료 또 나오고 나온 재료 또 나오고. 그럴 때에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나 혹은 쇼커벌링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갭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흐름에서 탄력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 위에다가 3개 그려드렸다고 이게 3개냐? 아닙니다. 뭐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요 갭이 양쪽으로 발생된다. 아시겠죠? 이 위치도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약간 뭐 비스듬할 수도 있고. 어찌됐건 이 기준에서 내려갈 때 추세가 그냥 일반적인 조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갭을 한번 메꿨으니까 의미도 소멸된 데다가 그리고 아일랜드 갭, 섬골 반점까지 포함이 되게 된다면 요 부분을 갭으로 치고 내려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파 갭처럼 이 의미는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를 돌파해버렸으니까. 아시겠죠?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섬골 반점이 아니고 여기를 뭐 이렇게 해서 추세로 그냥 밀고 내려왔다. 반전 추세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돼서 돌려졌는데 깨고 내려가면 이건 돌파갭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급등해서 박수치고 좋아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매수를 한다니까요?
왜 매수해? 여기서 올라갈 땐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이 나쁜 것 이게 왜 갔어? 얘는 나쁜 주식이야. 막 자기가 없으니까 욕을 하죠. 그래놓고 여기서 밀려 내려오면 그때 돼서 남들 몰래 그동안 욕해놓고 여기서 들어가. 왜? 싸 보이거든. 좋다는 소리 여태 들었는데 언제 사나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구간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태 배운 거. 예? 역배열에. 예? 거기다가 추세 깨져가지고 있고 거기다 수급 깨져 있을 거고 다 안 좋은 상태인데 이런 데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납니다 이거. 급징계까지 떠버려. 그냥 주구장창입니다 이거. 아시겠죠? 여기서 막 흥분해서 우리가 들어가자 할 때 들어가야지 여기서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여기 추세 잡게 됩니다. 꼭 들어가시려면 이렇게 돌려줄 때 들어가야지. 만약에 이게 진짜 뭐 의미가 있이 살아날 것 같으면 돌려지겠죠. 근데 이런 가능성? 여기서 먹으면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더 간다 할지라도 2상급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안 쳐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대 종류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야 이거 갖고도 모르겠다. 실전 차트를 봐야 알겠다.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갭부터 설명 다시 드리면서 보여드릴게요. 보통갭. 이거는 시간이 없어요. 실전 차트 보여드리려면 이거 교육교재 다운받으세요. 아시겠죠? 자, LG 디스플레이 일봉 차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봅니다. 이거 갭 발생되죠? 이게 의미 있습니까? 이거 갭 발생되죠? 이게 의미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정고점을 뚫어서 뭐를 했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지금 계속. 변동성이,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몰라도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갭이 일정 부분 나와 있을 뿐이지 의미가 없다. 앞부분에 이 동그라미 쳤잖아요. 이런 거 의미 없는 갭들 뭐라고요? 보통갭이다. 아시겠죠?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뭐 하려고 해요, 이거를? 뭐 급진갭? 자다 일어나셔서 무슨 갭이었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러한 의미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중요한 돌파갭 나왔습니다. 돌파갭. 뭐야? 이 별표해야죠, 여기는. 자료도 보시고 별표도 하고 지지선, 저항선 돌파 시 발생되는 갭을 얘기합니다. 추세 강화를 알려드려요. 강화. 어마어마. 거래량이 폭증하면 신뢰도 높음. 아쉽게도 우리가 거래량 아직 안 배웠어요.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아시겠죠? 그리고 보통 갭과는 달리 갭이 채워지는 경우가 거의 없음. 거의자에 지워버려요. 이렇게. 아시겠죠? 없음 해버려요. 없음. 발견하기도 힘든데 저거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 큰일 나죠.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돌파갭 이렇게 돼 있어요. 돌파갭. 저는 꼭 이제 하향 추세부터 보여드려요. 왜? 상승 쭉 보여드리다가 하향 보여드리면 막 또 화내죠. 어? 기분 좋은데 왜 이상한 것도 갖고 나오냐고. 근데 여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지선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지지선인데 지금 음봉도 아니고 음봉으로 떨어져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는 무슨 어마어마한 갭이 나왔어요. 이런 봉의 크기보다 월등히 튼 갭이 나와버렸어요. 엄청난 악재가 뭔가가 나왔었겠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이 돌파갭이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안 돌려져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거는. 여기 봐봐요. 우리가 좋아하는, 망치형 가까운 이걸 도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나와봐야 제가 손절라인 매수권 드리잖아요. 안 돼. 힘들어. 그리고 나서, 물론 여기 권리락이 있습니다만, 추세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게 권리락이 아니고 교육교재 그대로 간다고 치면은, 이게 급진갭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 추세에서 돌파갭 나오고 급진갭 나오면 죽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이런 갭들은 의미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간중간 조그맣게 나오는 이런 갭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올라가는 거. 자, 돌파갭 나왔습니다. 이게 왜 돌파갭이냐? 돌파잖아, 지금 저항라인. 저항라인을 이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런 종목이 이만큼의 갭이 나왔어요. 이만큼의 갭이면 평상시 캔들 대비해서도 더 커. 그런 갭이 나왔어요. 여기서 종가였잖아요. 시가가 여기를 이만큼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에 그러면 강세겠죠. 이러한 부분도 갭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거는. 왜? 메꿔버리잖아. 이거 의미 없다니까. 이런 보통 갭. 여기가 의미 있으려면 갭이 나오고 그 위에서 움직여야 돼.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돌파갭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 놓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자, 급진갭. 이제 돌파갭에서 야, 저거 대단한데 야, 근데 그 급진갭까지 배우면 내가 또 내일부터 어마어마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내일은요, 금요일입니다.
좀 시험시험하세요. 아시겠죠? 급진갭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급진갭, 뭐 돌파갭 용어를 평상시에 막 외우고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도 굳이 이거를 급진갭 해갖고 막 수첩에 적어놓고 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인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주가의 급격한 추세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되던가 이렇게 될 때 급격하게 움직일 때 갭이 먼저 하나 나와 있는 이후에 이게 또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존 추세가 더욱 강해진다. 더욱. 네? 과열이 아니라 과열은 과열인데 과열했다고 해서 급락반전이 아니라 그만큼 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캔들로 막 이렇게 치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아니고 갭이 굉장히 중요하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갭의 범위가 너무 크면 안 되겠지만 뭐 점상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은 그 갭의 범위가 일정 범위 이상이면은 상당히 강세 부분은 이어진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 이론 아직 안 배웠는데 다우 이론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다우 이론 추세 추정 국면 혹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3번 파동에서 발생합니다. 이것도 이제 뒷부분에 배울 거죠. 이러한 부분 있다라고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고요. 아시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중간갭 혹은 측정갭이다라고 불린다. 예상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꼭. 아시겠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실전 차트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삼양홀딩스. 이 친구도 삼양홀딩스도 야 이거 시가총액 1조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저희 불TV 또 연구원이 코스피 200 종목에 있는 우량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서 갖고 나왔어요. 삼양홀딩스도 1조가 넘나요? 하여간에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왜 의미가 없어요? 돌파를 했는데 돌파갭이지. 돌파갭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뭐라 그래요? 보통갭이라고 생각하시면 보통갭. 네? 보통갭.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급진갭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런 부분들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급진갭의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왜 안 됐냐면 메꿔버렸잖아. 그죠? 메꿔버린 흐름. 그리고 여기서의 흐름에서는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 부분을 이 당일날은 상관이 없잖아요. 캔들의 몸통과 몸통이니까. 그 다음날의 흐름에서 만약에 이걸 메꾸지 않고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를 급진갭으로 형성을 하셔서 추세 부분. 왜 이거를 설정을 하냐면 추세 부분에 있어서 상단 라인의 목표 주가를 설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왕이면 조금 더 급진갭이 명확하게 나오면 더 좋겠죠? 명확한 종목들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할게요.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이 친구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가 저항라인이라면은 이거를 뚫고 가는 흐름. 과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과열이 아니잖아요. 왜? 더 갔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엄청나게 강하게 가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강하게. 그럼 어디서, 이런데 편입구간이 왜 못해요? 왜? 그려볼까요? 여태 설명했는데 그거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지지라인 1차적으로 형성이 됐죠. 그죠? 갭을 뚫고 올라왔으니까 제가 조금 삐뚤빼뚤한데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급진갭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날 나와서 급진갭인 거예요. 또 갭이 나왔잖아요. 여기도 급진갭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메꿔버리죠? 메꾸잖아요. 메꾸면 1차 메꿨을 때 여기서 편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기가 또 갭이 하나 또 있으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 갭이. 예? 여기서 편입. 여기서 못 샀어? 뭐 어쩔 수 없지. 여기 편입. 추가 상승. 아시겠어요? 여기 구간에 그렇다면은 첫 번째 나온 이 급진 갭이 돌파갭 이후에 이 급진갭 그렇다면 목표 주가 라인을 설정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것도 갭이라고 잡아준다면. 근데 이거는 사실상은 메꿔졌기 때문에 5거래일 이내에 메꿔주면 안 된다 그랬죠? 메꿔지면은 보통 갭으로 인식을 하고 왜 이걸 꼭 따져야 되느냐? 목표 주가 설정하기 용이하기 위해서다. 이 부분 어렵다 하시면 나중에 또 복습 혹은 자료 받으셔서 들으시고 저희 불TV 오셔가지고 무료 교육 방송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 일봉 차트 이것도 이쁘죠? 이쁜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거는 갭이 좀 작아요. 평상시 캔들 대비해서는. 그렇긴 하지만 전일 대비해서의 이러한 흐름. 시가총액이 지금 뭐 30조가 넘잖아요. 34조인가요? 네? 그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한 번씩 갭이 나오기 쉽다?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 추세의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뒷부분에 가면 더 섹시한 종목 많아요. 지금 이 맛배기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은 좀 졸리시죠?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아서. 아닙니다. 보시면 됩니다. 소멸갭 같이 또 놓고 보겠습니다. 앞에 설명 다 드렸죠? 교육자료 다운받으셔서 나머지 읽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대림산업. 사실은 이게 소멸갭도 되고요. 이 자료들이 찾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쉽게 나오면은 뭐 이 교육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쉽게 나오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되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일랜드 갭이라고 이걸 표현한다 그랬죠. 네? 무슨 얘기냐면 이거 봐봐.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옆에도 갭이 나와요. 여기도 갭이 나와. 상승 추세 이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다가 갔는데 마지막에 누가 땡긴다? 쇼커벌링 물량이 들어온다든가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쫓아 들어오는 부분. 이런 거는 보통 갭이라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고점 라인에서 조정을 받는데 그냥 음봉으로 밀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지지 라인이 돼야 될 갭으로 깨고 내려갑니다. 여기서부터 형성된 갭을. 그죠? 이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사실상 돌파갭이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왜? 여기서 강력한 하락이 나온 부분이니까. 소멸갭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이 부분이 없었다면 소멸갭.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게 돌파갭 인정을 하게 되면 급증갭.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급락하죠? 이런 거 죄송해요. 떨어지는 거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런 거에 자꾸 미련을 두시고 무슨 저점이니 뭐 반등 안 나와요. 대림산업 할아버지가 오셔도 안 됩니다. 깨진 거는 깨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성골 반점이 조금 전에 놓고 보여드린 그 추세인데 이거를 반대급부도 하나 갖고 나와봤어요. 자꾸 야 성골 반점이면 또 위에서 깨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교과서적인 내용은 위에서 나온 이 아일랜드 갭을 성골 반점이라고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아닙니다. 윤정두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닥에서도 나옵니다. 바닥에서도 이것도 성골 반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락의 추세에 뭐 이게 앞부분의 주요한 지지라인인지는 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렇게 뭐 개파락 나온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갭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교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꼬리 부분만 생각하셔가지고 이 갭이 뭐 없는 거 있는 거예요. 갭이라는 건 몸통과 몸통입니다. 심화 과정으로 가면은 이렇게 된 것도 갭이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갭이에요. 이 갭 나오고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좋아. 이런 갭 나온 종목 이거 왜 못 사?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망치형 우리 배운 거. 망치형 나오고 매수관 얼마까지 드려요? 여기까지 드리죠, 여기까지. 제가. 예? 이거 몰라요? 이거 녹화방송 보셔야 되나요? 그럼 또. 예? 여기까지. 아주 편입하기 좋게 다 드려. 그래 놓고 급등. 얼마나 좋아요. 중간에 막, 여기를 돌파갭으로 인정을 하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갭을 메꿔주고 가버리니까 돌파갭 인정해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급증갭. 네? 몸통을 안 메꾸잖아. 꼬리 달고 살짝살짝 급증갭. 추가적인 상승. 여기도 갭 발생. 추가적인 상승? 왜 기대 못합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바닥에서도 성골 반점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종목 기준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겠죠? 종목 빨리 넘겨드릴게요. 야, 큰일 났네. 이거 또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대림산업 일봉 차트입니다. 성골 반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성골 반점 나오고 나서 여기서 정리를 못 해버리시면, 미련 가지시면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정리를 못 해버리시면은 이러한 갭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급락이 추가적으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성골 반점까지 대림산업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LG화학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 돌리는 거죠? 바닥에서. 네, 바닥에서. 개파락 나온 이후에 형성되고 이것을 약간 다시 표현드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변형력의 샛별형까지도 한번 인정을 해볼까 할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근데 완벽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 갭상승 나와서 못 사지 않느냐? 아니죠. 갭이 나왔는데 더 고맙다는 거지. 그냥 갭도 아니고 그 전 거래일에서 갭이 발생된 거를 또 갭으로 메꿨다? 거기에 만약에 거래량 안 배웠지만 거래량 수반됐다? 이거는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셔서 이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여기 또 갭이 또 발생되죠? 네? 이것을 만약에 돌파갭이라고 한다면 여기 급증갭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종목들 포착해 나가시면은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런 종목 왜 못 잡아요? 바닥 대비해서 이거 얼마? 36%야? 엄청나네. 2달도 안 돼가지고. 그죠? 올해 기준이잖아요. LG화. 네? 그리고 이거 무료교육방송 오셨을 때 언급드리잖아요. 이거 뭐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이런 종목들 언급드려서 우리가 기본적 분석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항공주들, 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얼마나 작아요? 그러한 종목군들이 부담스럽다면은 화학주 중에서는 수급이 개선되어 있는 LG화학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해치성으로도, 심리적으로 불안하시면 해치성으로도 왜? 아니, 정유, 유가가 빠졌다고 해도 화학주들은 결제가 달러합니다. 그나마 정유업체보다는 좀 나아요. 그리고 LG화학이 화학업체로만 분류되는 것도 아니죠. 또 한 가지는 수급 개선됐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해치 부분이라는 말씀드렸던 부분은 항공주들이 부담스럽다면은 화학이나 정유업체에서도 놓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해치성으로. 왜?
요즘에 유가가 급등락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출렁출렁하잖아요. 근데 유가 부분이 급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거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렇다면 하향 안정 추세로 간다면 주가에는 선반영 이미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추세 어때요? 그 이후에 추세 쭉 하잖아요. 계속. 항공주도 가고 화학주도 가고 그다음에 정유주 일부 또 가고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 이렇게 캔들로도 잡으실 수도 있고 추세 또 갭으로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야, 숨차 죽겠습니다, 지금. 자, 디스플레이 일봉 차트 놓고 보면서 쭈르륵 보여드릴게요. 자, 빨리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뭐 발생됐어요? 네? 여기서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 표시 안 해드린 거. 지지라인 깨졌잖아요. 뭘로? 갭으로 깨졌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미련 가지시면 그 다음에 바로 갭으로 깨진 거 이게 뭐? 돌파갭. 이게 뭐? 급진갭.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네? 아시겠죠? 그냥 추가적으로 급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대한항공 어떻게 됩니까? 무섭다고요? 뭐가 무서워? 어디가 무서워? 돌파갭. 이 주요한 저항선을 이렇게 갭으로 뚫고 올라가는데 장대양봉이야 그것도. 이게 왜 무서워 이게? 에? 왜 무서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렇게 눌려 내려와 주는데 갭을 메꿔요? 안 메꾸잖아요. 그럼 여기서 못 쫓아가. 솔직히 두려워. 눌릴 때 사야죠. 이거 메꾼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돌파갭 다음에 뭐가 급진갭 나오죠. 급진갭. 가격 조정 딱 주고 그러면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뉘어졌을 거 아니에요. 다시. 예? 이격도 줄어들고 이격도가 벌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어제 과열권이면 차익 실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 다음 또 어떻게 돼? 그 다음 또 겠나 또. 예? 발만 동동동동동동동. 이게 12월 3일까지입니다. 기업 오너 리스크 부각되기 전에. 그리고 나서도 조정이 사실상 나왔죠? 조정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 가지시라고 그랬잖아요. 왜 뭐, 답답하네, 진짜. 예? 다음 종목도 보실까요, 그러면? 자, 아시아나항공이 아시아나. 똑같은 항공주인데, 어떻게 됩니까? 갭 발생. 돌파갭이죠? 그 다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이거 갭 아니에요, 이거? 갭이에요. 예? 그죠? 급진갭. 그 다음 또 어떻게 돼? 또 나와, 또 갭이 여기서. 근데 뭐 이거 의미 없다라고 친다면 의미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게 과열권이다, 부담스럽다, 그렇게 인식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급도 놓고 보시고, 수급 배웠어요. 이평선 배웠어요. 지지선 배웠어요. 오늘 갭까지 배우는 겁니다. 캔들 배웠어요. 왜 못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러한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아시아나항공은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아시겠죠? 2월 중순 이후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 계속해서. 자, 대우건설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이제 윤정두가 노출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종목에 다 오른 거 말고 이제 스타트 좀 하는 것 좀 보여줘. 그러면 보여드려야죠. 대우건설이면 코딱지만 합니까? 엄청나게 세죠. 건설주의 대부분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건설주의 대부분의 흐름이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뭐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갭이 발생됐어요. 갭이 발생됐는데 저항선을 뛰어넘었어. 그럼 뭐예요? 돌파갭이잖아, 돌파갭. 그럼 조금 전에 어떻게 됐어요? 대한항공이. 예? 돌파갭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렇게만 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뭘 줘요? 시간 조정을 주는 거예요. 시간 조정. 기간 조정. 예? 그렇게 돼서, 요 라인에 근처에 와주면, 혹은, 요 정도 라인에, 여기 지금 지지라인 형성돼 있으니까, 요 정도 라인에 나오면, 어떻게 된다? 편입이지, 뭘 어떻게 돼요? 이거 뭐 가격까지 알려드려야 돼? 추천 종목은 아닌데? 교육 종목이잖아. 그럼 이거 그대로 놓고 최근입니다. 2월달 말까지예요? 그럼 이거 보셔갖고 3월달 기준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편입하셔야지. 편입하시는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갭으로 나와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급진갭이죠? 돌파갭, 급진갭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상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급진갭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표 주가까지 갈 수 있는 중간 정도 다리 역할로 본다. 그렇게 된다면 윤정두가 만약에 대우건설이다. 건설주 전체가 마찬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대우건설을 갖고 나올 때 이것만 갖고 이렇게만 봤을까요? 아니겠죠. 주봉, 월봉, 수급, 펀드멘탈, 정부 정책 싹 보고 갖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언급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런 종목군들 그냥 보시면 굉장히 무섭고 많이 올랐다. 수업 배우시는 거 하나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시고 이러한 종목 흔치 않게 나오는 기회들. 예? 저도 지금 한 200개 종목 돌려가지고 뽑아갖고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런 종목들로 수업을 하십시오.
수업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그 방법을 배우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그 방법대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목 찾아내십니다. 벌써부터 지금 23강째인데 캔들로 상한가 잡으신 분들, 대형주, 그죠? 그리고 캔들로 그 다음날 또 역시 대형주 상한가 잡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는 갭 부분도 공부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복습도 짧게 하고 종목 많이 보여드리려고 막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면요. 계속 말씀드리죠. VTV 오시면 무료로 교육방송 계속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무료 교육 자료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또 복습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내일 또 다른 교육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